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자, 오늘 앞서서 이제 미국장에서도 약간은 뭐 숨고르기다 뭐다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네. 오늘 뭐 장중에도 약간 약세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계속 양시장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가운데서 신났어요. 네, 테마주만 날아다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게 뭐 말입니다. 정치에서 지금 인맥 테마했다가 정책 갔다가 정책에서도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신납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주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 테마주 속에서 네.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워낙에 막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니까 유혹이 심하죠. 예, 나 따라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안 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가든 안 가든 네. 알고 따라가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종목이 빠질 때도 흔들리지 그렇죠. 않을 수가 있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네, 맞아요. 이 종목은 언젠가 나한테 보답을 줄 거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수익도 아마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이 종목 때문에 밤잠이 안 온다. 속이 끓고 있다. 밥맛도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 심하다, 심해. 네,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예. 전화 편하신 분들은 서울전화입니다. 325-8200번 종목 빨리 넘겨주세요. 네. 자, 오늘도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000 몇 분인가요? 오늘도 한 200분대 네. 1185명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해바라기님께서 또 인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네. 금전수님께서도 네. 저에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분을 처음 뵙습니다. 금전수. 이게- 이거 뭐 돈이 들어오는 뭐 그런 건가? 그럴걸요? 이거 뭐 맞죠? 돈이 열매가 맺히는 건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금전운이 들어오는 화초 이런 건가? 그런 네, 거 모르겠네. 있으면 집을 그걸로 전부 다 꾸며가지고 식물원처럼. 금전수 네. 꽃밭으로. 맞아요. 금전수 그래야겠어요. 밭으로. 네. 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종목들도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졸리시대요. 급 잠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밥 먹고 나면 네. 졸려요. 지금도 저도 약간 멀쩡한 척 하고 있지만 배가 든든하다 보니까 약간 이 템포가 전반적으로 살짝 0.5초 늦어지고 있어요. 네. 뭘로 배를 든든하게 채우셨을까요? 오늘은 오늘은? 크림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집에서 약간 맵게. 맵게. 페페론치노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거를 넣어가지고 처음 알았어. 그래서 크림 파스타인데 매콤하게 드셨구나. 너무 멍청한 질문을 했거든요. 네. 이거 맵네? 이거 어떻게 맵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멍청한 질문 아니에요. 고추장 넣었어? 이랬다가, 완전히 어이없다라는 표정을 줘가지고. 왜냐면 페페론치는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알갱이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보이더라고. 모르셨구나. 네, 몰랐었어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네. 저는 네. 오늘 패스했어요. 졸릴까봐. 졸릴까봐? 지금 잠이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그럼 이따가 체력 떨어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100까지 부르면 진짜 졸릴 것 같아서 오늘 패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갑자기 또 처지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불현듯 다가오면 제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자, 그럼 네. 오늘 랭킹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00만 명 돌파. 뭐가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뭐가요? 거예요. 100만 명 돌파. 그리고 오늘 시장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걸 그렇게 잘해? 약간 이런 생각을 뭐지? 알게 됐죠. 네. 자, 질문 보여주시죠. 궁금하다. 의료관광의 중심 한국 네. 가장 많이 찾는 진료는 네. 오늘 잘 골라왔네. 그러니까 보니까 비대면 진료. 네. 뭐 보니까 뭐 AI, 의료 AI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오늘 화장품주 또 미용 의료기기도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걸 찾아봤는데 네. 의외로 우리나라가 되게 맛집이다. 의료로 관광까지 오는 게 의외 아닌데? 의외 아니에요?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남자들은 모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쵸. 2009년부터 그게 시행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 느는데 네. 진짜 작년에 진짜 대박을 찍고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100만 명은 작년에만 돌파를 했다. 작년에만. 작년에만. 사실 피부과랑 성형외과는 너무 잘 아는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내과가 있고 검진도 있네. 그리고 한방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거의 양대 산맥이죠. 의외인 거는
의외로 중국의 관광객들이 네. 한방을 차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찾아온대요. 한방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무래도 아는 맛이다 보니까 더 네. 오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의외로 저 밑에 뭐 검진센터라든지 내과 뭐 이런 옮기면 것들 훑고 가는구나. 훑고 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네. 왔을 때 완스톱으로 그냥 쫙 한번 그냥 빠르게 암부터 그냥 싹 검진을 네, 해준다는 네. 거죠. 그렇구나. 제가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네. 그 성형외과도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뭐 오시죠. 동남아니 뭐 러시아니 많이 옵니다. 근데 특히 중국 사람들이 입국할 때 그 여권 사진과 돌아갈 때 여권 사진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과돼요? 그래서 이게 판별이 안 돼서 성형외과에서 따로 그거를 떼준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 맞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입국을 대박이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끔 이제 예전이었지만 이제 압구정이라든지 그런 성형외과 그 골목길 있잖아요. 거리. 무서운 강남 성형 미인 언니들. 그거 많았죠. 가보면은 네. 진짜 무서워요. 모자를 딱 쓰고 있는데 밑에는 거의 눈만 보여. 눈만 보여요. 눈만 보여. 온통 하얀색으로 미라처럼 칭칭 동염해가지고 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외국에서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또 손재주 좋고 네. 또 그 성능도 좋다. 뭐 여러 가지 안 의미로. 비싸요. 안 비싸요? 다른 데보다 안 비쌀걸요? 물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네네네. 오시면은 비쌀 수 있지만 선진국보다 안 비싼데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 외국에서 네.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런 데만 오는 게 아니라 미주나 이런 데서도 소문 듣고 온다고 네. 하니까 네.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땡겨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저쪽 업 계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당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아무튼 여기 1위부터 5위까지 미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네. 가지의 강국, 의료 관광의 강국 한국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와 첫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투자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병원 자주 가세요? 네. 저희가 지금 보기가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 검진센터 한방 요거 성형외과. 나왔거든요. 네, 성형외과. 성형외과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뭐 좀 손대신 데 저기 있으세요? 네. 안 가본 데가 없네요. 왜 슬픈 그럼- 얘기인데요? 안 가본 데가 없다.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남자신가요? 네. 네, 피부 관리, 많이 하죠. 와, 멋있다. 센스 있다, 우리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저렇게 웹캠으로 볼 때도 이게 밝은 느낌이 좀 있지만 네네. 실제로 옛날에 저녁 방송할 때 실제로 뵈면 피부가? 가끔 이제 종목 상담 듣고 있다가 네. 잠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피부 참 깨끗하시다. 그런 생각을 그렇구나. 요거.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요거 예. 투자하신 거네. 투자의 네. 결과다.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 하시네. 미용실도 자주 가시고, 네, 자, 꾸미는 남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네. 피부과, 내과, 성형외과 전부 다 돌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종목도 포트폴리오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갈게요. 그럴까요? 네. 네. 자, 나만 좋은 서포터님이 보내주신 종목 아까 올려주신 건데 코나이를 올려주셨습니다. 나이. 3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기는 하고 오늘 10%. 하지만 코나이가 워낙에 이제 앞서 우리 오프닝 때도 얘기했던 테마주 때문에 급등락을 한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네, 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매수가 올지 단기로만 보시네요. 한번 크게 놀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근데 그게 연속성을 되게 오래 가져가지는 못하고 네. 빠지는 속도도 좀 만만치가 않아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루도 안 갑니다.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코나아이가 잠깐 반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 테마주를 할 때는, 뉴스를 보지 말고 그냥 차트만 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 중에서도 60분 차트를 놓고 보면 되죠. 그러면 32,500원이 뭐 이렇게, 뭐 오늘이나 뭐 내려왔을 때 샀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테마주, 어떤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를 하면서, 첫 번째 원칙은 자기가 원칙을 정하고 그걸 따르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인데 원칙은 뭐죠? 나를 파악해야 됩니다. 나를 파악해서 내가 차트를 사고 파는 차트를 보고 매수점, 매도점,
뭐 매수 매도 포인트를 찾을 나로 정해진 사람, 이게 아니라면 테마주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스라든지 이런 거 남들보다 좀 빠르게 알 수 있든지 아니면, 결단력. 두 번째, 나를 파악하고 만약에 내가 차트 정도 어느 정도 매매할 수 있다. 그럼 오케이죠. 오케이, 이게, 노다 하면 일단은 테마주 안 해야 돼. 예스가 되면 매매를 시작해도 되는 거죠. 두 번째, 결단력이 있다. 예스. 그러면 매매해도 됩니다. 결단력이 없다. 우유부단하다. 난 본전 지키겠다. 뭐 이런 고집 부리신 분들. 테마주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테마도. 자, 이분은 이제 샀어요. 오늘 32,500원에 샀으면 뭐 최근 샀겠죠. 오늘이나. 그러면 지금 60분 차트를 놔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제 이 차트를 보고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올라가도 내려왔네 그럼 사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거래가 여기 실려고 폭발을 급락해버렸잖아요. 이게 급락했다는 건 거래 실려고 급락했으니까 누군가 팔아서 급락한 거잖아요. 왜 팔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내려서 주식을 사면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지 테마주고 뭐 요거 첫 번째 왔다가 눌림목 주고 그러면 가는데 요 첫 번째 봉에서 보고 있다가 사야 돼, 그죠? 아니면 돌파할 때 사든지 돌파해서 여기 가서 이미 못 먹잖아요, 그죠? 자, 60분 봉. 그래서 매도는 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주가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가 아닙니다. 매도는 여기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이미 얼마 43,000원과 45,000원 매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는 이거 매매하지 않아요. 왜? 자, 여기서 이미 45,000 여기서 매도가 요 봉 차트에서 일봉으로 매도가 끝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것은 이제 어떤 이유 없이 그냥 감정 프레임 하는 거죠. 다시 올라갈 거다고. 이건 얼마 안 올라서 만 원대부터 5만 원밖에 안 올랐네. 와, 그래서 더 올랐어. 지금 이렇게 지금 정치 테마주를 사시는 분들은 물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손절선을 반드시 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코나이도 뭐 이래서 오리엔트 전공은 그 전에 여기 2024년 11월이에요. 이때는 뭐 11월이니까 만약에 이게 이재명 테마니까 사실은 뭐 상관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뭐 중학교 때 이재명 오리엔트 전공에 가서 일했다고 소년공으로 그래서 뭐 테마주가 되지만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 된다고 이게 어떻게 좋아지고 나빠지고 뭐 그 특별하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주식은 그냥 테마 남들 뭐 사고 하니까 그런 거죠. 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 그럼 이게 상한가 갔어요 이렇게. 자, 1,000원짜리가 11월 달에 19,000 19배 올랐잖아요. 여기서 나는 옛날부터 여기 사서 오리엔트 전공을 사가지고 나는 25년도 올해 3년 25년도잖아요. 그러면 전 실제로 대통령 선거 2년 뒤에 원래 27년도 예정돼 있잖아 5월달에. 그러면 24년도니까 나는 3년을 보고 갖고 있겠다. 그랬으면 정말 대박이 터졌다. 단 한 번을 인생 역전됐다. 1,000만 사가지고 1억 9천이에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러지 않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주식은. 그래서 여기서 900원에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를 계엄 사태가 나오고 나서 계엄 12월 14일 날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을 때 그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9월 여기가 봐요. 9월 13일 이미 올랐죠. 여기서 올라서 눌림목죽 할 때 그러면 그때 당시는 올해 1월 달이나 2월 달에는 와 대통령이 탄핵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사면 안 되는 거고 나는 탄핵이 될 거라고 탄핵 인용될 거 본다면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가 4,000~5,000원이에요. 각오를 하고 사는 거죠. 뭐 한 500만 샀어요. 그죠? 그럼 2,000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니면 여기서 12월 3일 날
있고 12월 월요일에 상한가 갔잖아요. 화요일 또 상한가 갔어요. 못 삽니다. 그죠? 여기 샀어야죠. 12월 6일 날 2,400원 상한가 거래됐잖아요. 12%에서 상한가 갔잖아요. 그러면 3일째라도 1,000원짜리가 1,000원이 2,500원밖에 안 왔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것은 야당 이재명 대표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 해면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랬으면 이때 샀으면 10배가 아니라고 최소한 엄청나게 먹잖아요. 테마주로 그렇게 해야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막 이거 올라갔으니까 다른 거 또 찾아요. 코나이도 찾고 별거 다 찾고 손실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22평선이 33,5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60분 보니까 지금 여기가 33,800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 주가는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32,800원. 그래서 본인 산 단가가 항상 사면 안 되는 지지선을 붕괴한 단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내가 산 가격이에요. 32,500원. 그래서 32,800원, 32,500원 본인 산 단가에 매도하고 나오시고 앞으로 테마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죠? 남들보다 빠르지도 않고 남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고 남들 전부 다 해서 이미 막 10배씩 몇 배씩 먹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서 들어가서 내가 돈을 보태주는 거죠. 돈 버는 사람들한테. 전략 매도 의견들이 있으나 32,500원에. 자, 우선 나만 좋은 서포터님의 코나이가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네. 자, 매수가에서 탈출하자라는 것이 결론이고, 테마주는 어쨌든 간, 기술적인 대응을 기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연습이 됐었을 때 그때나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조언 드립니다. 네, 테마주 본전 고집 부릴 거면은 발도 담그지 말아라는 명언을 남겨주시면서 뜨끔하게 한마디 또 해주셨어요. 야, 네. 진짜 당일날 다 결판이 나니까 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보면 되겠지. 단기 시세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루만 바뀝니다. 진짜요. 네. 길 잃은 사슴님께서는 새가슴이라서 네. 테마주 못 들어가신대요. 저하고 똑 닮으셨네요. 네. 들어가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고 접근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네. 이쪽에 대해서 아예 그냥 욕심이 없으시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좀 보실 수 있으신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대선 때 제가 한번 그 관련된 그 대선 후보들의 사회이사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테마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스쳐도 네. 김수경 앵커가 대선에 나왔어요. 잠깐 이렇게 진짜? 내가 대선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옷깃만 이렇게 스쳐도 그 테마주예요. 그래 보고서 야 이게 너무 이게 연계성이 너무 떨어진다. 오죽하면은 주가 올라도 부담돼서 우리는 관련 없다니까 왜들 이래요 이렇게 공세까지 내겠어요. 그렇게 해도 또 그게 또 시세가 나오는 게 테마이기 때문에 네. 주의에 또 주의를 더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당분간은 이 테마주 진단문이 많이 받을 것 같긴 해가지고 당연히 도와는 드리는 거죠. 다 안 좋은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테마주 궁금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못 올리신단 말이에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올려는 올려주세요. 주세요. 봐드립니다. 네, 다음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자님의 삼성전기입니다. 낙폭주 안에서 오늘 반응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매수가가 122,000원이세요. 네, 오늘 122,2,100원이기 때문에 거의 현재가 근방에서 매수가 잡으셨어요. 네, 10%시는데 목표가 문의 주셨습니다. 네. 저점이 105,000원에서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가격대로 다시 진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 모닝쇼 때도 네. 이 삼성 전기와 관련해서 이거 세계 2위 전기차 비아디와 그런 관계를 뚫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네. 오늘 움직였는데 글쎄요. 지금 또 약간 그 하루 만에 시세로 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음봉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음봉 나오면서 거래가 또 많이 붙었는데 더 달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약하네요, 전문가님. 그래서 들고 가도 되는 거나 되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못 달린 종목인데 지금 달릴 수 있는 모멘텀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시장 전체가 달릴 수 없는 시장이라서 호재가 나오면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가가 뜨면 파는 거예요. 7%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매물대가 그렇게 많잖아요. 여기에. 13만 원 내외.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평균적 몰린 단가 여기니까. 그동안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무역 분쟁으로. 그러니까, 본전 오면 일단 팔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질리면서 팔았잖아요.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성향은 중장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외국인 자금 70%가 미중계고 미국계 쪽입니다. 나머지 30%는 뭐 여러 가지 단기성도 크니까 그러면 미국 투자자들이 아니면 왜 해외 펀드라든지 장기 투자자들이 왜 팔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22만 3천 원은 21년도 좋다가 지금까지. 그럼 지금 요때 IT 수요가 좋을 때는 여기에 삼성전기가 주력 사업을 뭘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과연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아니면 행보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카메라 모듈 사업부, 그 다음에 MLCC 이번에 BID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나머지 기판 사업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모델, 그죠? 우리나라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때 카메라 모듈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카메라가 많이 필요한 시대는 언제일까요? 핸드폰 많이 팔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많이 팔리는데, 자동차 한 대당 뭐 카메라가 10개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자동차가, 이미 들어가는데 만약에 전기차로 자율주행 가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게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MLCC는 또 자동차에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 사양들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기판도 이제 뭐 관련된 여러 가지 BJ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기판을 하는데 선에 앞으로 신사업이 나왔고 여기에 또 셀용, IT, 조그만, IT용 셀,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앞으로 폴리머 배터리도 내년 말인가 양산이 들어가고요. 근데 워낙 뭐 잘 팔지 모르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향후에 신사업에라 성장하는 섹터가, 고성장하는 10% 이상, 즉, 2자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어딜까? 그럼 여기 MLCC, 전기차나 자율주행도 MLC 이쪽 분야죠. 나머지는 크지 않아요. 이미 카메라는 과거의 카메라고요. 과거에 이미 카메라로 저 밑에 있을 때 2010년도잖아요. 갤럭시에 들어갈 때 모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여기서는 전기차 관련된 전동화 기구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MLCC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제 2021년도부터 코로나 끝나고 나서 IT 수요가 줄어가지고 지금 IT 수요가 더 늘지 아닐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예상보다 앞으로 업황 예상보다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22만에서 못 가는 거에 계속 빠져서 가야 될 이유가 없고 한번 업황이 나빠지면 이 주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파동을 그런데요. 연봉이잖아요. 최소한 양봉이 2개가 나와야 돼요. 1개, 2개 나와야 바닥이잖아요. 아직도 올해 나온다도 내년 정도 사도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내려가고 있잖아요. 업황이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지금 오늘 BYD가 중국 시장에서 1등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정도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BYD 자동차가 한 550만 대 이렇게 팔릴 거로 봐요. 그럼 550만 대 정말 많이 파는 거잖아요. 전체 세계로 보도 한 6% 정도 됐는데, 비중, 그런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BY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기 자동차를 지금 판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BYD에서 전기 자동차를 많이 파니까 전기 자동차 배터리도 많이 판다. 그 배터리 주식 들어간다고 사고 이미 그런 거 시세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걸로 투자 포인트 사서 난 단 한 1원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걸 투자한다면 BYD를 보고 투자한다면 뭘로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입니다. FSD. 자, 이제 BYD의 모든 자동차는 앞으로 FSD, 즉 자율주행 솔루션을 장착하지 않는 게
자동 팔장으로 장착한 거라 의무적으로 다 하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 과거에 100년 동안의 전기 엔진차인데 그게 전기차로 바뀌고 이 전기차로 바뀐 모멘텀은 패러다임이 자동차에서 엔진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그다음 전기차에서 이제는 전기차로 시세는 못 냅니다. 모든 시세는 크게 못 낸다는 거죠. 막 10배씩. 그러면 이 전기차에 대한 건 BYD에 맞춰 주식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FSD로 지금 앞으로 이게 잘 되면 FSD를 달지 않은 것은 자동차 아니다. 이렇게 패러다임 바뀌고 있어요. 올해 하반기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이 FSD에 BYD가 세계 1등으로 지금 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먼저. 그래서 BYD 회장은 자동차에 이제 FSD 달지 않으면 팔 수도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YD 그러면 자율주행차에 가장 또 수혜조된 삼성전기의 MLCC 적정 세라믹 콘덴서가 들어가 수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이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대수에 들어간 거 보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 분야가 IT 다른 분야들이 고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는 약하던 거죠. 그래서 이 주식 평점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BYD 따기 전에 이야기니까 땀은 좀 더 그래도 투자로서 증가를 못하기 지금 올해도 7% 내년 7%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은 컨센서스가 5% 내외 성장합니다. 이것도 불확실해요. 무역 분쟁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장기 투자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또 무역 분쟁이 심할 때는 우리나라 삼성전기라든지 IT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미국 거 사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목표가 어떻게 보냐고. 아마 BYD에서 엄청나게 좋고 목표가 높게 잡았을 거 오늘 샀을 거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3만 8천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만 8천 정도 목표가 드리고요. 단기적 목표가 14만 8천 원.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밑에 하방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 보시고 11만 5천에서 13만 8천 사이니까 별로 메리트 별로 없어요. 12만 이제 13만 8천 뭐 10% 올라가면 또 팔. 그래서 비중을 얼마 샀어요? 비중을 조금 사서 10% 사가지고 10% 먹어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현금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이 대형 우량주는. 만약에 내려가면 한 20% 더 사서 30% 해서 10% 먹으면 그나마 내 계좌에 보탬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갖고 있다가,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이번 11만 원 손절가 드리고요. 10%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도 13만 8천이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만 8천 원 목표가 받으셨고 BYD 모멘텀 따라가려면은 아니래요. 요거 아니고 자율주행. 그렇죠. 네네. 네, 거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가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랭킹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5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한국 와서 하는 진료 5위입니다. 보여주시죠. 한방 진료. 네, 실제로 이 한방과 관련해서 이 권역별로 우리나라 제일 많이 오는 나라를 보면은 동아시아, 동아시아. 그 다음에 미주,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거의 다 와가지고 네. 이런 또 한방 시스템이 또 딱 하나 뭐 침 맞는 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한방으로도 분파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진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와서 그냥 굉장히 편리하게 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많이 할 것 같은 예감이 좀 드네요. 제 주변에서 한방을 많이 이용하세요. 한방을. 다이어트. 맞네. 네. 한방 다이어트가 제 네. 후배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날씬해진 거예요. 애 둘을 낳고 컴백한 후배가 있거든요. 대박. 그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네, 그랬더니 한약 먹었어. 무슨 한약? 그랬더니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는데 그냥 빠진답니다. 그건 맞습니다. 요요는 오는데 유지만 잘하면 어쨌든 효과는 확실하다면서 저한테 귀뜸을 살짝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한방 다이어트 하는데 논리가 그런 거예요. 한번 쭉 빼고 네. 인간이다 보니까 다시 찔 수 있잖아요. 인간미를 살려서. 그러다가 중간쯤 좀 올라온다. 한 반절 올라오면 그때 또 먹어서 한 번 정도 더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다이어트 전문가 이거낸 거. 예, 저도 이걸로 하면 15? 진짜? 15kg 정도 뺐다가 우리 토마토 증권사 사장님이 그만 빼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솔깃솔깃하네. 그래요? 예. 효과는 확실하구나.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좀 그때 잘못 설명을 들어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한약을 조금 먹어라, 밥을 줄이면서 네. 실수로 밥을 안 먹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15kg가 쫙 빠졌구나. 너무 그때 단 약간 게. 이렇게 됐었을 때 그때구나. 네, 그때 그 명언이 있죠. 가난해 보인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안 되겠다. 좀 이래가지고 떼주고 싶네. 살을, 그렇습니다. 볼살을. 네. 떼주면 제가 빼드려요. 하여튼 네. 5위는 한방. 한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1시 구간 어떠한 종목들이 좀 뜨거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거 나와주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상당한 피로감이 느껴지고 있는 수요일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관심은 또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전히 AI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권에는 한국 PIM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용 MIM 기술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10%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이제는 2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아래로 내려와 보면 3위에는 셀바스 AI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AI 변호사의 합법화를 강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셀바스 AI가 음성 기록 제품인 셀비노트와 관련해서 법률 분야로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8%가량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 1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철강주의 강세 속에서 동양철관은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2,0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면서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 장에는 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 시스템이 4위에 들어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AI 홈닥터 합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시스템도 오늘 장중에 강한 움직임이 연출됐었는데 현재는 9%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7위에는 온코크로스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13,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신플랫폼도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코로나19 당시에 특히 질병관리청 산하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00원 선을 지지한 뒤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면서 15,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에 들어와 있는 3빌리언까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6,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오늘 장에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55,000원 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6위에는 노바텍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에 맞대응을 하면서 히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맞불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는 상승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6,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위치한 포바이포까지 피리오사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 이틀간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 넘는 급등이 나타나면서 12,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정치 테마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11위에 들어와 있는 상지건설은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3만 원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매매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개된 이후에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들여 10배가량 폭등을 한 모습인데 오늘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3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위에 들어와 있는 SK하이닉스도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함께 엔비디아발 악재에 반응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17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서 17만 5천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위에 들어와 있는 솔트룩스까지 볼 텐데요. AI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제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조정을 받으면서 3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14위에는 인성정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거의 1년째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고개를 다시 한번 들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000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도 강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2,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와 보면 17위에 들어와 있는 유비케어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신저가를 기록한 뒤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에 4,000원 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 부근에서 두 자릿수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5위에는 하나오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방식 결정을 앞두고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조선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오늘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를 내놨다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7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로 넘어와 보면 센즈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양자 내성암호 핵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매수 심리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도 강한 움직임이 연출되면서 다시 한번 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위로 넘어와 보면 SMCG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관세에도 끄떡 없다면서 K뷰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MCG도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는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강세가 이어지면서 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위에는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유니온이 2% 정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6,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끝으로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묶이는 하이스틸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5,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일 누적으로 시장의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는 엔비디아발 악재 반도체주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는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방이 더 열려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은 건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중 갈등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 또 중국한테 미국의 엔비디아 그 칩을 못 팔게 하는 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반도체 시황 자체의 악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오늘만 좀 약간 이렇게 밀리는 건가. 어쨌든 이 관세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약간 폭탄 돌리기처럼 그런 되는 느낌이 받게 되는데요. 네, 젠슨 CEO가 네. 며칠 전이었던 것 같은데 AI 칩 중국, 미국에서 많이 생산하겠다 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했었잖아요. 좋은 거잖아, 그러면. 근데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나오면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준 게 있으면 네. 좀 그거에 대한 좀 답도 좀 해주든 눈 감아줄 건 감아줘야 되는데. 네, 좀 순환 시대예요, 엔비디아가. 예. 네. 자,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런 또 시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엔비디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영향력 얼마나 봐야 될까요? 네, 엔비디아 지금 H20을 이제 중국에다 수출을 못하게 하면 엔비디아는 직접적인 타격을 내년 1분기 때 그동안 계약한 게 있으니까 한 55억 달러 정도 손실이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7조 5천억 정도 되는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런데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엔비디아는 한 매출의 10%가 없어진다고 최소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는 조정권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해서 700조 관련 정도 투자해서 하면 자체 내에서 또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도 H20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H20을 그냥 중국에 팔게 하고 우리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체 관세를 상호 관세를 해도 또 보복 관세를 하지 제대로 뭔가 말을 안 듣는 거죠. 협상도 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뭔가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중국은 AI 기술이 미국을 따라왔다 그러고 있고요. 로봇 기술도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또 슈퍼컴퓨터도 개발했다 그러고요. AI 칩으로. 그러면서
H20 정도 엔비디아의 H200이라든지 B200 이렇게 고사양 칩을 좀 낮춰서 저사양으로 만들어서 했는 H20만 수출 허가를 해줘서 했는데 요거 H20을 많이 사가지고 H200은 적게 한 게 아니라 H20 저사양을 많이 사가지고 싼 것을 그냥 딥CQ를 만들질 않나. 또한 슈퍼컴퓨터가 또 출시가 되질 않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기술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규제할 수밖에 없고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품목으로 이렇게 할 거는 뭐 자명한 거 앞으로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반도체 관련된 것을 수출 규제 받아서 매출이 줄어든다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들은 그 다음에 HBM 관련된 거죠. 그러면 HBM 하이닉스죠. 우리나라 그럼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말고도 이제 앞으로 다른 데도 많이 팔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관련된 납품한 기업들 대다수가 엔비디아가 매출 줄면 같이 영향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삼성전자는 영향이 크진 않잖아요. 지금 거의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미국이 H20을 가지고 수출 통제해서 미국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을 안 가면 중국도 결국은 아직까지 그 AI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 능력을.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프리오사라는 벤처 기업이 AI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미 설계 다 해가지고 샘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 칩, 고사양 칩만큼의 그 정도까지 따라갔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하고 삼성전자가 우리 프리오사의 설계 디자인 한 것을 가지고 거기서 AI 반도체 만들어서 저기 중국에 H20 대신에 팔면 됩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그렇게 영업을 해서 성공하면 오히려 중국 시장을 이제 AI 반도체 우리가 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삼성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기술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반도체는 그러면 엔비디아가 안 가니 우리나라 반도체가 다 안 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들은 악재가 너무 많이 이것저것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가격들은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런 것은 낮고 이제는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여기서는 강력히 삼성전자 지지할 걸로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뭐 최근에 박스권은 충분히 여기서는 지지할 걸 보입니다. 16만 원 내외는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4월 중순이기 때문에 한 달만 잘 있으면 됩니다. 한 달만 잘 견디면 반도체로 여름은 오히려 이 돌파 위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를 중국에 수출 금지에 뭐 여러 가지 품목에 사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엔비디아 대신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랑 이런 게 많이 내려갔는데 지금 HBM 다시 AI 반도체를 해서 우리가 AI 반도체를 개발한 걸로 중국 시장을 좀 장악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이슈가 나와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주식이 다시 삼성전자도 저 위에 이어 최근에 88,009점 돌파하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내려오면 매수하는 게 좋다.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이렇게 저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그러면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 칩은 이제는 저는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애프터마켓은 109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제 종가는 이렇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조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130달러에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90달러에서 계속 놓을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시세가 이 박스권이고요. 내년도 박스권이고 내년 하반기는 27년도 다시 이거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앞으로는 엔비디아도 AI 반도체, 즉 엔비디아 칩으로 이 돌파를 해서 위로 300달러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인프라는 거의 정점을 내년 아무리 늦어도 26년도, 27년, 26년도 엔비디아의 칩으로 정점은 반도체 AI 반도체 정점은 지나가기 때문에 피크아웃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도 이걸로 가면 안 되고 FSD라든지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으로 가야만 이 가상 고점 돌파하고 가지 이렇게 신다. 그래서 가급부터 갖고 있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사실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엔비디아 주식을 어디에 샀든 상관없이 이번에 무역 분쟁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시세를 보시면 최고가 154면 지금 110이에요. 옛날보다도 수탁이 올라와 있습니다. 1년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역 분쟁 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세계 1등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엔비디아를 아무리 해도 엔비디아 수요는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입니다. 엔비디아도. 네. 네. 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집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국내 주식, 그리고 해외 엔비디아 주식까지 좀 네.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큰 소리 안 치셔가지고 이상하다고 아프시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건강하신 거죠? 게시판에서. 전문가님, 건강하신 거죠? 요즘 장이 나빠가지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금 자제 중이시라고 전혀 안 아프시다고 합니다. 아, 되게 예리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네. 그걸 또 최명호 알아채시네. 전문가님이 목소리가 커지셔야지 시장이 좋은 거네. 이 신호를 딱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아, 전문가님 네. 흥분하시면 호통을 치셔야 돼. 좋은 얘기라든지 딱 이렇게 얘기 나오시면 발동 네. 걸리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전략 그러면- 매력 이렇게. 저녁마다 아닌 때도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랭킹 4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4위 보여주시죠. 어디 많이 가시려나? 한방하고 4위가 검진센터라고 하네요. 건강검진을 우리나라가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네. 대학병원이나 네. 일반 개인 병원도 좀 큰 병원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보면은 네. 검진센터 같은 거를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픽업을 해다가 다 알아서 그냥 원스톱을 쫙 한번 그냥 해주고. 스캔 한번 해주고 그거에서 빨리 결과가 나오고 그것도 나가는 데까지 잘 배웅해주는 아, 그게 좋다. 좋아하지. 그런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의료 관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검진센터 오셔가지고. 네, 얼마나 편합니까? 와. 어. 근데 진짜 해외 나가보면은 굉장히 뭐 우리나라보다 잘 산다, 잘 먹고 잘 산다는 나라 나가봐도 미국만 돼도. 느끼는 게 뭐예요? 의료는 우리가 훨씬 낫다라는 거를 나갈 때마다 느끼잖아요. 전 미국에서 보험이 없어? 이런 거 되게 뭔가 네. 좀 힘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 네. 특히 외국 분들이나 또 뭐 재미교포나 이런 분들이 네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런 관광하고 난 다음에 야 의료 장비가 정말 최신식이구나 막 이런 것들도 감동하시고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동네 병원만 가봐도요. 맞아요. 네,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쪽에 또 힘을 또 실으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겁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네. 짧고 굵게는 없어요. 네. 자, 그럼 다음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오늘도 신기수 전문가하고 또 계속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시장에서 글쎄 좀 나왔으면 하는 게 바로 저는 불기둥인데. 그렇죠. 네, 불기둥과 관련해서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DX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25,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아주 살짝 들어가셨어요. 5%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한번 좀 시세가 한 두어 번 크고 작게 한번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네요. 옛날과 같은 그런 반응이 좀 없는 상태여가지고 음봉이 좀 나왔네. 요즘에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네. 5일째 음봉. 네, 그러니까 이제 이 5%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좀 많잖아요. 싹 털거나 아니면 더 사거나. 그렇죠. 좀 애매한 비중이죠. 하나에 더 네. 떨어지면 사면 된다 뭐 이렇게 네.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 포스코 DX와 관련해가지고 좀 더 뭐 회사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시장에 집중해야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포스코 DX인데요. 뭐 많지 않은 비중이기는 한데 지금 가격대에서 뭔가 다음 스텝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포스코 DX는 이제 뭐 AI 물류 쪽에 또 뭐 공장 자동화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뭐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그 공장 짓는다 그러면은, 전부 다 모든 물량을 포스코 DX가 다 가져오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 내에 시설 확장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뭐 재작년, 작년 이럴 때는 그 2차 전지 공장들 많이 짓게 되면은 또 수혜받는다 이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였던 이제 종목이죠. 근데 지금 포스코 그룹이 지금 철강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고요. 또 이제 관세도 매겨지고 이래서 포스코 그룹이 지금 제철소도 확장하는 게 쉽게 지금 막 확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올해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전망을 좋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작년에 1,090억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도 뭐 그렇게 적당보다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엄청나게 올해 이제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5%를 이 부분에 들어가셨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포스코 DX 말고도 다른 모멘텀이 확실하게 부각이 되는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간에서 굳이 포스코 DX를 붙들고 올라가라 이러고 있는 게 효율적일까? 물론 뭐 손실이 커 있다든가 뭐 이렇다면은 이제 뭐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 종목이면 안 올라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종목도 뭐 3만 원까지는 또 올라갈 것 같은데 다른 쪽보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위쪽에 룸도 좀 적고 또 속도도 느릴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에 좀 잘 움직이는 섹터들로 교환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저는 이제 체인지 하라는 입장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불기둥님의 종목, 포스코 DX. 결국 이제 매도 의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오늘 의료 관광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찾는 진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께서는 성형외과를 가장 높게 보십니다. 네. 맞아요. 성형외과. 우리, 지금까지는 알죠, 다. 성형외과였는데. 성형외과가 네. 워낙 또 유명하고 또 그만큼 좀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65% 그리고 피부과가 26% 아무래도 뭐 K-뷰티다 뭐 K-컬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넷플릭스나 이런 걸 타다 보니까 네네. 요즘은 색조보다는 기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서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과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조명을 잘 쏴가지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피부가. 근데 이게 성형외과도 네. 예전에는 굉장히 물밀듯이 밀려왔는데 요즘에 조금 코로나 때 침체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성형외과. 그쵸?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런 픽업 시스템이나 이런 게 더 발달한 걸 수도 있죠. 성형외과 하니까 갑자기 저 옛날에 네. 일 잘 안 됐을 때 네네. 제가 아는 형하고 이제 그 둘 다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었는데 성형외과를 둘이 손잡고 간 적이 있었어요. 견적 보러. 이게 얼굴에 좀 고쳐야지 되지 않을까? 거기 가봤는데 네. 그 형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다가 진짜 이 얼굴에 나오는 들어야 되는 돈이 1,000단위까지 가더라고요. 본인의 10배 나왔다고. 그분께서. 그 얘기는 빼고 어쨌든 그 형님이 1,000단위 나와가지고 그날 굉장히 시리에 빠졌다. 네. 건행은 얼마나 할게요? 저 그때 32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32살이었죠. 내 발로 찾아갔을 때가. 네. 근데 언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저의 얼굴을 보든 그 형님 얼굴을 보든 뭐 고치실 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은은하게 시작하셨다가 저는 100단위, 그 형은 1000단위. 아이고. 네. 전 눈 좀 고쳐라. 약간 눈매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얘기 했었죠. 하지만 안 하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네, 잘했네. 됐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됐지. 그때는 진짜 눈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잡고 싶은 심정으로. 넘어가. 그럴 수 있죠. 어저께 넘어가게 되더라고. 취업난에 이어서 또 이렇게 넘어오네요. 성형외과까지 해서 많이 힘드셨네. 그러니까 발버둥을 치게 돼요. 거기까지 찾아가시고. 네.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거기 갔다가. 네. 지금 의료 지금에 네.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은 한방이라고 아까 한방 오이 나왔잖아요. 예. 또 아임 리얼님께서 이렇게 또 유머를 쳐주시네요. 인생은 한방. 한 방이다. 한방. 이제 테마주 가서 기웃거리고 계신 거 아닌지 몰라요, 리얼님께서. 인생은 한방 마인드. 한방 마인드. 큰일 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죠. 조금 캄다운 해주세요. 안전하게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보는데 요즘에 좀 단기 슈팅에 대한 욕심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목들 보면은. 저희 두 번째는 월덱스 올려주신 귀자무님이십니다. 예. 네. 매수가 15,900원 10%신데, 추가 매수 가능하시대요. 네. 현금 있으신가 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을 여기에도 투입을 해도 될지 가능한가.
네. 근데 수익 뭐 보고 계시거든요. 수익은 보고 있지만 워낙에 또 살만도 한 게 네. 크게 또 차트를 보면 좀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형주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 어제 49,000주, 오늘도 한 45,000주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시장에 관심이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소중한 현금을 여기에다 더 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네, 향후에 지금 월덱스의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예, 월덱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 소재 종목입니다. 이제 뭐 실리콘 가지고 뭐 쿼츠 같은 거 만들고 실리콘 링, 전극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파인 실리콘 쪽으로는 파인 세라믹 쪽으로 반도체나 또 디스플레이 쪽에도 지금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상당히 잘 알려진 기업이고 또 뭐 우리나라 뭐 삼전이 하이닉스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기술력이라든가 또 업력에 있어가지고는 뭐 의심할 바 없는 기업이죠. 이 회사 주가가 빠진 이유는 딱 하나, 뭐 반도체 전체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지. 이 회사가 특별히 뭐 나쁜 악재가 있어서 홀로 빠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바닥은 딱 잡았고, 이제는 제가 계속 그 반도체 지금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월덱스도 뭐 소재주 중에 상당히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가능한 종목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700억 했는데 시총이 지금 2,800억, 4배밖에 안 되네요, PER이.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회사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이제 종목으로 봐야 되고, 단지 지금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한 종목에 지금은 너무 많이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현금이 있으시면은 반도체 소재주 하나 가지고 계시니까, 뭐 장비주 쪽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후공정 쪽에 종목을 좀 고르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한 종목 정도 가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종목은 좋고 저는 이제 이 종목은 뭐 한 22,000원 정도가 1차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반도체 반등을 좀 기다리시면 될 거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이제 뭐 그때 되면은 좀 더 속도감 있게 또 올라갈 테니까 지금은 충분히 기다리셔도 된다. 22,000원 1차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자님의 월덱스와 관련된 부분들 목표가 좀 정해드렸으니까요. 네.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보니까 네. 아까 성형 중에서 그런 얘기 하시네요. 차나핑님께서 이게 얼굴이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왔다가 얼굴 바꾸고 다시 이제 자국으로 돌아가려는데 네. 얼굴이 달라졌으니까. 달라졌어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또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또 수경이과 물었는데 그것도 병원에서 떼준다면서요. 또. 네, 증명서 같은 사람 맞습니다 하고 떼준대요. 네. 야,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얼마나 바뀌면 그렇게 그런 거까지 해줘야 됩니까?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하시고 또 이제 협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주무실 데가 없으시니까 모텔을 병동으로 이용하고 뭐 아까 붓기 빼주는 한의원하고도 네, 한의원도 연결돼 이렇게 있고. 협업하고. 우리 시스템 좋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그러네요. 야, 그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들어와서 네. 작년 한 해 동안만 550%가 늘었답니다. 대만에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 국가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네. 대만이 아주 급증해서 들어오고 있다. 그게 다 피부과 환자다. 제가 엄청나죠? 그거 봤다니까요. 홍대에 오시면은 저희 합정하고 이제 멀지 않거든요. 홍대도 유명하죠. 홍대가 네. 피부과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 관광버스 같은 게 돼 있어요. 일렬로 쫙 써 있습니다. 네, 거기 네. 피부과 오신 거래요. 피부과.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놀면서 얼굴도 좀 이렇게 하고 네, 가시는 그래서 거죠. 거기 피부과 가면은 중국어 통역 되시는 직원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국인이 가면 말이 안 통해요. 진짜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진짜 어이없어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중국인 특유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 피부과 딱 들어갔는데 그 냄새가 딱 나는 거. 그랬더니 와 관광을 오셔가지고 피부과에 엄청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야, 어쨌든 뭐 강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의 미적인 부분과 건강적인 부분에서 헬스케어 하면 제가 봐서는 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우리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근처에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자, 다음 종목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배고픈 하마님께서 휴스틸 올려주셨는데 휴스틸. 휴스틸 하면 또 이게 또 관관이나 뭐 이런 쪽이어가지고 LNG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빠진다 근데. 그러니까 6,000원에 사셨는데 지금 좀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네. 워낙에 뭐 최근에 이렇게 급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따라가신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 다른 것보다 예. 덜 올랐는데. 예. 휴스틸이. 근데도 덜 올랐어도 저렇게 떨어지는 건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진짜 네. 답답한 상황이죠. 그쵸. 10%인데요. 언제쯤 수익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봐서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속력을 붙이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휴스틸이요. 아직까지 뭐 LNG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거니까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테마주를 접근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대장주가 아니에요. 휴스틸은 이제 관관주 중에 대장주는 동양이죠. 동양철관. 동양철관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휴스틸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동양철관이 5일선 깨지게 되면은 휴스틸은 그 낙폭이 굉장히 팍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랐기 때문에 더 간다가 아니라 들어오른 데는 2등주기 때문에 3등주기 때문에 들어오른 거기 때문에 동양철관이 조금만 그 가라앉는 모습이 보이면 휴스틸에서는 그 매기가 확 빠져버립니다. 그 테마주 할 때는 이렇게 2등주, 3등주 할 때는 늘 1등주에 눈치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산 가격대를 보니까 윗골이 쫙 다른 저 막 불기둥 솟을 때 지금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 절대 이분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뭐 당장에 팔 수도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일단 그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협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알래스카 LNG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팔고 나오셔야 되는데 5,800원 이상 올라가면은 그때는 다행이다 그러고 빨고 나오셔야 됩니다. 수익 볼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오히려 그 재료 노출로 쭉 한번 그 윗골이 달고 쭉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파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노선도 정해 놓으셔야 돼요. 61선 5,050원입니다. 여기 마지노선이고요. 예,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요번에 혹시 협상에서 그 얘기 나오면서 5,800원 이상 올라가면은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종목에 대한 선택이 아쉽네요. 그렇죠. 이왕하실 거면은 그냥 대장주를 따라가시는 거가 더 맞았는데.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나왔어요. 대장주 동양철관이 그쵸. 네. 살아있느냐 또 안 살아있느냐 또 접근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해 보는 것이 지금 오히려 더 가깝다. 좋은 부분도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휴스틸 어쨌든 손실을 좀 최대한 줄이고 나오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5,800원 예. 남겨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요 랭킹 하나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3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어디를 가장 많이 찾는 진료 찾고 있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의료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결국에 건강이거든요. 내과입니다. 내과도 많이 가세요? 이제 내과가 이제 거의 통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과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아까 한방 통합과 비슷하게 뭐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몸 전반을 서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과에서도 특히 요즘 나라마다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이게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국가별로 봐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오는 또 나라로 따져봤을 땐 일본이 또 그렇게 온대요. 이거 진료 같은 거 받으시려고? 나이 많으신 분들 많으니까 거기에서 고령층에서? 네, 뭐 언어도 어느 정도 뭐 벽도 생각보다 낮게 좀 서비스를 잘 한다고 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일본, 중국 요 정도 순서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지난해 딱 한 번 놓쳤어요, 제가. 한 그랬어요? 번도 빼놓은 적이 없거든요. 제가 건강검진 해야 민감증이 좀 되는데. 있어서 건강 민감증이 제가 좀 심해가지고 그럴 아주 수 있죠. 병원을 제가 수시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검진만 못했네. 훑지를 못했네요. 쭉 한번 훑어야 되는데. 올해 한번 시간 잡으셔서 네. 훑으셔야겠네요. 굵직하니 뭐하니 하다가 놓쳤어요. 꼭 가야 되겠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과가 3위였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시 구간대에 어떠한 종목들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지 앵커 나와주세요. 네,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또 다양하게 옮겨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에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들어와 있는데요.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 사인점이 부각이 되면서 연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0,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그 이내 음봉을 그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10,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10%대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바로 아래에는 4x4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현재도 강한 움직임 그대로 지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1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래쪽에는 보안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위에는 인스피언이 20% 넘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공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AI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보안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보안주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인스피언뿐만 아니라 센즈랩도 8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9,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위에는 3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장중에는 20% 넘게 올랐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5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료 AI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 들어와 있는 신플랫폼이 두 자릿수의 강한 움직임 여전히 이어지면서 1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6위에 들어와 있는 토마토 시스템도 두 자릿수의 강세 지켜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7,7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7위에는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정을 받고 있는 반도체주인데요. 오늘장에도 약세를 보이면서 55,000원 선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9위에는 한국 PIM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틀째 급등이 나오면서 20,000원 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윗꼬리가 조금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20,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위에는 현대 에버다임이 새롭게 순위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이 소방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추경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000원 선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오늘 장에는 윗꼬리가 다소 달리면서 현재는 8,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위부터 20위까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1위에는 에어레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최근 시장에서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이 또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4,000원 선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장에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2% 정도 약세를 보이면서 2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12위에는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동양철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5% 정도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노바텍도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20% 안팎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26,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4위에는 ABL 바이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들어서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는 그려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0.9% 안팎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64,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재명 관련주로 묶이는 상지건설이 오늘 장에 강한 움직임 또 이어지면서 거래 재개 이후에도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대한제당이 16위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식품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10%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버스 AI도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14,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 AI 관련주로 묶이는 TS 인베스트먼트도 4%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2,0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9위에는 온코크로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듯이 그대로 강세 움직임 지켜내면서 13,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끝으로 20위에는 PI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닷새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이 토모큐브와 함께 홀로토모 그래픽 기반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장에는 1%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10,000원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셀 수도 없이 정말 다양하게 순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 AI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비만 치료제도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바이오주 중에서는 기술 수출까지 개별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매력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주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세 가지 이유를 또 생각해 보시면서 네. 다 각기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기술 수출. 기술 수출 네. 한 방이 가장 강하죠. 이게 가장 네. 확실하고 가장 합법적인 그런 느낌? 네. 근데 의료 AI도 이게 정책 테마인가 싶은 게 원래도 움직였단 말이에요. 예전에 갔었죠. 원래 그 내러티브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제 테마까지 붙은 건가 싶고, 그렇죠, 비만 그렇죠. 치료제도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럼요. 미국에서 싸우고 있고. 근데 종목만 잘 고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나같이 다 약간 좀 제가 보기엔 쟁쟁합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전문가님, 바이오주 관련해가지고 전략을 잡을 때 이제 앞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전략 세울까요? 네, 바이오주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그 테마하고 테마가 아닌 거하고 일단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료 AI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원격 의료 이런 쪽들은 오늘 뭐 인성정보 지금 상한가가 있고 이런데 이런 쪽들은 테마로 이쪽은 그러니까 바이오긴 하지만 이번에 대선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테마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기술 수출이 뭐 이루어진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미 날아가고 있죠. 이렇게 날아가는데 지금 잡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이야 뭐 좋고 앞으로 돈 들어올 테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이런 구간에 접근은 이제 못 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죄다 어디가 있냐면은 코스닥 100에 상위 20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코스닥 1위인 알테오젠도 있고 또 뭐 쭉 내려오다 보면은 리가켄 바이오도 여기에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데 뭐 잘 모르겠다 바이오 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코스닥 100 시총 상위 20 내에 들어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펩트론 같은 종목도 여기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그리고 절대 그 가격 높은 데서 따라잡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르시면 되고, 바이오는 계속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느냐면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는, 코스닥이 올라가려면은 같이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게 코스닥에서 결국에는 또 기관들이 살 수 있는 게 코스닥의 시총 큰 종목들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죄다 바이오 2차 전지 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닥이 무너질 때는 그쪽에 수급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무너지지만 코스닥이 올라올 때는 또 같이 올라갑니다. 저는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또 조금 쉬었다가 이번 주 좀 쉬었다가 우리 지금 미국하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재차 또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또 코스닥도 따라 올라갈 텐데 그때 되면 뭐 바이오가 또 코스닥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섹터의 어떤 움직임은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바이오 중에서도 대선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쪽과 그리고 그게 아닌 나머지 쪽과는 분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바이오 종목을 고르시겠다 하면은 사실 재밌는 쪽은 대선 테마 쪽을 하시는 게 제일 재밌는데 근데 이쪽에는 좀 기술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예, 이쪽에는 뭐 종목보다도 대장주를 고르는 안목 그리고 타점 잘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접근은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아니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이런 종목도 지금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런 쪽들이 접근하기는 더 쉬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테마주인가 구분하자. 아니면 테마주가 아니고 기술력으로 네. 가는 건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겠고 네. 어쨌든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선도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아서 내게 좀 아리송하다 하시면은 바로 던져주세요. 그렇죠. 네, 문의 주시면 됩니다. 봐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네, AI.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파동님께서 남겨주셨고 매수가가 29,700원이세요. 네, 15%.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눌린다고. 이러면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최근에 네. 변동성이 좀 심하네요. 네. 언제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모양새가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W 그렇지. 나왔나? W자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음봉이 2개 떨어지니까 덜컥하신 거죠. 이거 야, 어떡하나? 추세가 바뀌나? 이거 약간 아닌가? 느낌?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는 건데 신고점이 29,400원이 2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처까지 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게 전고점을 뚫을 만큼의 힘이 있는 지금의 상승 폭발력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금 불안한 지점에서 고민을 주셨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방어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 지금 AI 종목들 움직이는 게 뭐 나중에 뭐 실적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테마주입니다. 다 테마주고 우리나라 지금 AI 관련주라고 돼 있는 것들 중에 실적 전망 좋은 종목 한 종목도 없어요. 우리나라 AI 관련주들은요, 제가 좀 지금 좀 찬물 붓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앞으로의 실적 전망으로 따지면은 정말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보안주들이 그렇잖아요. 보안주라는 게 전부 다 실적들이 정부 입찰권에서 다 나오지 다른 쪽에서 실적을 못 내잖아요.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AI라고는 하지만은 AI 산업 쪽에서 정말 돈을 벌려면은 투자금이 엄청 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 그런 투자를 못 합니다.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바라볼 게 아닙니다. 보안주들 테마 타고 움직이듯이 지금 AI 관련주들은 때 되면은 뭐 테마 타면서 지금 움직인다 보셔야 되겠고 지금 AI 관련주들의 전체 움직임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퓨리오사 관련 테마들이에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3등주에 속합니다. 테마주 중에서 지금 퓨리오사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는 뭐냐면은 4x4예요. 오늘도 상한가를 갔죠. 그 4x4가 완전 꺾여버리면 5일선 빠져버리면은 이런 코난 같은 종목들은 다 같이 급락을 해버릴 겁니다. 15%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코난은 이 근방에서 아마 한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수익 언제까지 볼까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네, 그거는 이제 세력 맘이고 이거 차트 관리하는 사람들 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일단 그 테마주 내의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여기서 3만 원 뚫고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차라리 하시려면은 테마주를 굳이 하시겠다 그러면 차라리 4x4 같은 종목들 눌린 구간에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뭐 10% 20%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제 생각에는 뭐 내일 살짝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뭐 속편하게 지금 이제 손실 많이 줄이셨으니까 매도해버리시고 차라리 4x4라든가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시세 강한 쪽으로 오히려 눈을 돌리시는 게 테마주 하는 부분에서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어쨌든 간에 이제 매력 자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등 시에 좀 잘 나오는 방향 쪽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채팅창에도 보게 되면요. 지금 시장이 좀 갑자기 또 밀리잖아요, 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랭킹쇼 효과래요. 이게 저희 왜? 효과. 왜? 이제 거꾸로잖아요. 우리 말 똑바로 해야죠. 예, 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좀 힘이 좀 빠지면서. 아까부터 슬슬 빠지더니 조금씩 더 빠지네요. 원인이 되는 거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왜 밀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팔아요? 네. 또 어떤 또 악재가 있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좀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미국하고 통상 그 교섭하는 네. 수장을 바꿨대요.
교체했대요. 뭔가 전략 변화를 쓰려나? 좀 더 강공이 되는 건지. 방금 전에 그것도 얘기 나왔고. 네. 그러네요. 자, 어쨌든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 선물 시장에서 다 팔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올해 시장이 좀 약간 좀 눌리고 있는데요. 좀 더 힘을 내보면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볼까요? 설란님께서 네. 한농화성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은 2만 원에 딱 20% 들고 계십니다. 네. 자, 혹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단가를 낮추면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단가가 많이 낮아질 것 같긴 한데. 네. 뭐 작년 말이나 지금까지 넘어왔을 때 보면은 낮은 데서 사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올라가는데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탈출 전략일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농화성입니다. 네. 보니까 매물벽이 참 많은 데에 또 매수를 또 하신 것 같아가지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매수를 이렇게 해버리시면 정말 힘들어지죠. 예. 그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매수를 분할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지금 들어가 버리신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이제 전략이 막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20%시면은 거의 뭐 한 종목에 들어가는 걸로는 만땅 들어가셨다 보셔야 되고요. 안 올라가진 않겠죠. 이제 2차전지도 다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한번 하반기 되면은 올해 연말 전에는 한 번은 시세가 붙는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일단은 지금은 뭐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뭐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평단가 낮춘다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움직이는 구간에서 2차 전지가 지금 뭐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잘 움직이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고 모멘텀이 확실하게 부각되는 섹터들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 종목에다가 또 돈을 더 넣어가지고 한참 또 느릿느릿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농화성은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고요. 예, 더 비중은 싣지 마시고 지금은 좀 더 이제 빠른 섹터들 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2차 전지가 아니고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종목으로 오히려 사시는 게 수익률 이거 저기 손실 줄여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한농화성은 일단 들고 계시고 그리고 돈은 다른 쪽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사시기 전에 연락 주신 게 너무 잘하신 거네요. 잘하신 거죠. 네. 자, 그냥 볼만 하시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힌트도 하나 더 주셨어요. 반도체 섹터 쪽에서 한번 골라서 안 되는 데서 하지 말고 네네. 되는 데서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수익을 내셔가지고 커버를 해버리는 이런 전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농화성이었습니다. 자, 종목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진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랭킹쇼 100만 명 돌파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 관광 중심의 한국 가장 네. 많이 찾는 진료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 2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뀌었다. 그렇죠. 피부과를 더 많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수술보다는 시술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네. 어차피 이제 고치는 부분이 좀 수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다이나믹하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트렌드가 아니야 요즘에. 그렇죠. 강남 성형민 이제 지났어.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네. 뭔가 얘 바뀐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그래야지 누가 봐도 했네. 요건 아니라. 그런 건 아니라는 네. 거죠. 자, 미에 대한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는 게 결국 네. 이렇게 1, 2위가 바뀌는 쪽으로 나와 줬습니다. 네.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예쁘고 잘생기면 더 유지하려고 비용 많이 쓰지 않을까요? 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약간 포기하게 되잖아. 너무 아니면 아유. 그리고 한번 놓으면은 점점 이게 멀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쓰는 사람이 더 쓰고 더 가꾸고. 맞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네. 끝나는 그날까지 버티려면. 버티려면 싫어도 해야 된다. 이렇게 관리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은 뭐 앞서서 좀 말씀을 조금 좀 그래요. 드렸는데요. 네.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200억 가깝게 지금 더 팔고 있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전반적으로 지금 뭐 대형주 중심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예.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낙폭이 조금씩 더 커지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테마학과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좀 수미찬감이 있는데 좀 잘 포트 관리하시면서 오늘 마감까지 힘내보셔야겠어요. 네. 자, 랭킹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